저는 해킹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싶어요 해서 저런 분들이 해킹 공부를 하면 안 될 텐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께 이야기 드릴 내용은 무엇이냐면요, 해킹 공부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해킹 공부하는 방법, 요 내용 중에서 이제 몇 가지 여러분들이 늘 하는 질문들을 가져왔는데요. 가장 첫 번째, 아마 해킹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은 이 점이 정말 고민이고 질문일 거예요. 무엇이냐, 해킹 공부 시작하려는데요, 막막해요.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봐도 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왜 막막한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왜 해킹 공부가 왜 막막한가?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배경 지식입니다. 배경 지식이 없어서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킹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 해킹을 하고 싶어요. 만약에 자동차 해킹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동차 해킹하는 법, 유튜브 검색이 아니라 자동차 해킹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기본입니다. 뭐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그런데 차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자동차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기본적으로 자동차가 바퀴가 어떻게 되어 있고 어떤 모터로 돌아가고 어떤 제어 장치로 돌아가고 어떤 엔진을 쓰고 막 이런 것들 있죠. 차에 관심이 있어야 이게 시작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영화에서 자동차 해킹을 보니까 멋있네, 하고 싶네,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자동차가 뭔지부터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첫 번째예요. 또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 만약에 물리 해킹을 하고 싶어. 그럼 뭘 해야 돼요? 물리적인 뭐 타격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알아야겠죠. 그런 것과 비슷하게, 자, 이제 해킹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해킹하고 싶은 게 사실 물리 해킹은 아니죠. 물리 해킹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사실 제 채널이 아니라 다른 거 보시겠죠. 그쵸? 헬스 채널이나 이런 걸 보시겠죠. 해킹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겁니까? 컴퓨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진짜 이게 기본이라는 거죠. 이게 시작이에요. 뭐냐? 내가 컴퓨터에 관심도 없어. 컴퓨터의 램이 뭔지도 몰라. 디스크가 뭔지도 몰라. 랜포트, 뭐 장치, 드라이버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공부하기가 굉장히 막막하실 겁니다.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해킹은 컴퓨터 공부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부터 이해를 하고 관심을 갖다 보면 해킹은 사실 그냥 그 다음 계단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막막하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 배경 지식이 굉장히 부족해서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입장에서 해킹을 공부하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스텝을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자, 첫 번째 단계는요, 사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 사용 방법, 이거는 기본이죠. 당연히 여러분들 대부분은 알 거예요. 여러분들이 컴퓨터도 못 쓰는데 해킹을 공부하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모든 컴퓨터를 말하는 겁니다. 뭐 리눅스를 포함해서. 두 번째는 뭐예요? 컴퓨터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이해해야 돼요.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프로그래밍 공부를 그래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 컴퓨터 자체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프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즈도 그렇고 리눅스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정말 커다란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먼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컴퓨터가 이런 식으로 동작을 하는구나, 컴퓨터의 특징은 이렇구나, 이걸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엔 뭐예요? 취약점들을 접하는 거죠. 다양한 취약점들. 여러분들이 첫 번째, 두 번째를 잘 하셨다면 이 세 번째 취약점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쉬울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재미가 붙을 거예요. 왜냐? 이 취약점 자체는 정말 재밌거든요. 와, 이런 생각을 누가, 이런 기발한 생각을, 이런 것 때문에 취약점 하나하나 알아가는 또 재미가 또 쏠쏠할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요런 순서가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를 했죠. 이상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시작하면 너무 좋은데,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를 시작할 때 이것부터 하세요라고 하면 되게 막막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눈으로 배우는 해킹과 손으로 배우는 해킹을 그래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유튜브에 철퇴를 맞고 사라졌죠. 그래서 얘는 조만간 제가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방법을 찾아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기반으로 한번 해보시고 해킹을 먼저 이해하고 컴퓨터 공부에 흥미를 붙이는 목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제가 이거였고요. 그리고 그 다음 이제 해킹 공부를 할 때 주의할 점, 해킹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공부하지 못하는 분, 해킹 공부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을 제가 이야기 드릴게요. 해킹 공부에 실패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첫 번째는 아니고요, 한 가지만 가져왔는데, 뭐냐, 해킹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해킹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진짜로 있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걱정도 안 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해킹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제가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거의 100% 넘는 확률로 실패합니다. 다들 해킹 공부를 하다가 나쁜 마음이 들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해킹 공부를 시작하잖아요. 100% 실패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거 진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100%입니다. 이게 해킹 공부를 하다가 나쁜 생각이 들어서 나쁜 쪽으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저는 해킹으로 나쁜 짓을 하고 싶어요 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면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해킹을 나쁜 목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라는 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해킹 공부 자체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쵸? 해킹 공부 자체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은요, 지금 빨리 내가 하루아침에 해킹 실력을 쌓고 싶은 거죠. 자, 그러면 진짜 해킹 공부에 관심과 흥미가 없잖아요. 이 공부는요, 지옥입니다. 정말 이 공부하는 것 자체가 생지옥이에요. 이걸 왜 하나 싶기도 하고 너무 어렵고 너무 하기 싫은 공부입니다. 그래서 북한같이 좀 특수한 경우, 만약 옆에서 누가 여러분들 머리에다가 총을 겨누고 있어, 해킹 공부해 막 하면서 생명의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닌 이상 공부가 유지가 안 됩니다. 정말로. 만약에 해킹 공부에 흥미를 못 붙였다? 그러면 이걸 해킹 공부를 의지로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이 의지로 하시는 분들이 그래도 있겠죠. 근데 이 의지가, 해킹을 나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이 정도까지 의지를 올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해킹을 나쁜 목적으로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해킹 공부라는 과정을 빼고 해킹의 결과물만 받고 싶은 분들이거든요. 해킹 결과물만 받고 싶은 분들은 마음이 조급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한 달 공부하고 나 왜 아직 LS만 하고 있음? 이런 이야기. 나 한 달 지났는데 LS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메타스플로잇밖에 없어. 답답해. 나쁜 목적으로 공부를 시작하신 분들은 진짜로 한 달 공부하고 나서 답답해합니다. 내가 한 달이나 열심히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밤새서 공부했는데 내가 해킹을 못해? 그래서 포기를 합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여럿 봤어요. 진짜로 나쁜 목적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가지고 저한테, 노말팅님 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 나쁜 목적으로 해킹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해킹 공부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신 분들이 있었어요, 몇 분. 근데 저는 속으로 저런 분들이 해킹 공부를 하면 안 될 텐데 어쩌지? 라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1도 없었어요. 진짜로 진심으로. 신고 안 했습니다. 신고할 이유도 없어. 왜냐? 그 사람은 100% 공부하다 포기할 거거든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그런 분들은 포기합니다. 끝까지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해킹 공부 자체가 재미가 없으면 못한다. 자, 제가 이 말을 한 이유는 뭐냐면요, 해킹 공부의 특징,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를 할 때 가지고 있으면 좋을 마음가짐은, 물론 해킹 공부의 결과물을 보면 좋지만 결과보다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 과정이 길다, 아니 과정이 끝이 없다 라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해킹 공부는 여러분들이 결과를 못 봐요. 그러니까 해킹 공부는 끝이 없어요. 진짜 과정입니다. 그냥 계속 공부하는 과정의 상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해킹 공부를 할 때는 그냥 해킹 공부하는 그 자체, 해킹 공부의 그 아이디어, 해킹 지식을 공부할 때의 즐거움, 자, 이걸 빨리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킹 공부를 할 때는 내가 해킹 공부를
해보시고 해보면서 조금은 어렵긴 한데 해보니까 재밌네. 이게 어려운 게임이 무조건 재미없는 게임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게임은 어려운데 깨고 나니까 또 하고 싶은데 그 즐거움이 있으시면 계속 하시는 겁니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사실 저는 해킹 공부 비추천이에요. 왜냐? 여러분들이 진짜 이악 물고서 해킹 공부를 해가지고 취업을 했다고 쳐요. 모의 해킹으로 취업을 했어. 자, 그러면 그래도 계속 공부해. 여러분들이 이 악물고 참고 했다고 해도 앞으로 계속 공부해야 되거든요. 이 업계에서 일을 하려면. 그러니까 공부할 때의 즐거움, 이거를 내가 계속 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게 아니다, 그러면 취미로 남겨두는 것도 좋아요. 해킹을 취미로 가질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기본적인 공부만 하고 이제 제가 유튜브 채널에서 해킹 소식이나 해킹 취약점 소식 이런 이야기 들으면 그게 이제 취미지 않겠어요?